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바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의 요청대로 현대제철 자기소개서 한번 같이 써보겠습니다. 늘 하던 대로 유튜브에서 이런 거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따라가시면 템플릿하고 예시 있는 거 아시죠? 보시면서 영상 시청 후에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항목 1번 가겠습니다. 철강 기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올드합니다. 항목이 성격의 장단점 물어봅니다. 뭐 이거 누가 봐도 직무상 강점과 약점 평가하겠다는 거고, 직무와 업무 현장에 적응하기 유리한 성격을 가지고 있나 요걸 갖다가 평가를 하는 거죠. 어, 이 철강 기업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이공계열 같은 경우 생산 현장에서 근무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런 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온고압, 뜨겁습니다. 중량물 무겁습니다. 유해물질 노출, 중금속, 교대 근무, 고로를 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환경에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필요한 성격이 이런 게 있겠죠. 딱 철강 기업은 원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잘 참고 집중력 좋고 산재 안 일으킬 만한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 정신력이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뽑는 거죠. 그래서 이와 반대되는 성향, 그러니까 주의 집중력이 좀 없고, 그 다음에 침착하지 못하고, 이런 성격이면 산재에 그대로 노출이 되겠죠. 그래서 산재를 일으킬 만한 성격을 단점으로 적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상경계열 같은 경우에도 뭐 기사는 이런 게 많이 나와 있어요. 2017년까지 제철에서 자동차까지 현대차 그룹이 수직 계열을 완성했다. 그래서 이제 수직 계열을 완성했으니까 이제 현대제철이 독자 경쟁력 강화로 방향을 잡고 좀 변화와 혁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막 뭐 수평적 조직 문화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다른 대기업들 뭐 CJ나 이런 데를 비교해서 놓고 보면요, 혁신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수평적 문화로 변하고 있다지만 여전히 다른 계열보다는 딱딱한 조직 문화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장점으로 쓸만한 키워드들을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는 단어하고는 좀 다르죠. 여러분들은 막 꼼꼼함 이런 거 쓰실 거잖아요. 그런 거는 일단은 보는 순간 면접이든 서류에서든 그냥 거릅니다. 너무 식상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이제 단어들 좀 특징을 보시면은 상경 계열들은 이제 책임 의식입니다. 뭐 경영자 마인드라든지 그 주인 의식이라든지, 그리고 똑똑한 거, 전략적 합리적. 그 다음에 이제 좀 능동적이고 이제 자발적으로 하는 주도적인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좀 체계성, 민첩성 이런 것들하고 규정 준수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배려심이 좀 있어야 된다. 지원 업무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장점 키워드로 쓰시면 좋고, 이공계열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협업을 많이 합니다. 이공계열 같은 경우 뭐 여러분들이 생산 관리 업무를 하시더라도 품질 관리하고 생산지 근로자들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직무를 선택하든지 간에 이공계열은 생산 현장에서 일하고 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인관계에 관한 장점들, 뭐 배려심이라든가 사회성이라든가 예의 바른, 이 현대제철, 현대 계열사들이 이 철밥통으로 유명하잖아요. 나이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50세 이상의 근무자가 뭐 절반이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뭐 정확한 건 통계가 안 나와 있지만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산 환경의 특성상 이 사물성이나 인내심이나 그 다음에 순간적인 대처 능력, 순발력이죠. 그 다음에 협조적인 태도와 뭐 밝은 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이공계열에서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여러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녹여내서 그렇게 작성을 해야 되겠죠. 단점 같은 경우 현대에서는 튀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튀는 사람이라는 게 대인관계에 상 단점이 있는 사람들, 이게 소통이 안 되고 이런 사람들 예전부터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상경계 추천은 이런 거 좋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현대의 제철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남성분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조선의 남성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좀 표현에 서투르죠. 칭찬도 잘 못하고 감정 표현도 잘 못합니다. 요걸 갖다가 단점으로 쓰시면은 좋아요. 그래서 상경계열 같은 경우에는 조금 표현이 서투른 편이다. 요렇게 이제 쓰시고,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죠. 요렇게 좀 쓰시면 됩니다. 요게 좀 추천드릴 키워드고, 이제 생산 현장 직렬 같은 경우에는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성격의 단점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산재를 일으킬 위험 요소가 있는 사람은 안 뽑겠죠. 여기서는. 이공 추천은 약간 고집스럽게 규정을 좀 준수한다. 융통성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과묵한 편이다. 말이 없다. 말 없이 나는 일만 할 수 있다. 그런 걸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이런 키워드를 써서 좀 단점을 작성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작성 플롯은 이렇게 가져갈 수 있어요. 저의 장점은 뭐고요? 근거 경험은 무엇인데, 단점은 무엇이고 극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는 거의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안 좋은 얘기를 끝 마무리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안 좋은 감정밖에 안 남죠. 조선말은 끝까지 들어봐라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무리는 장점을 통해서 어떤 업무를 잘할 수 있다, 조직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시가 나오는 거죠. 저는 어떤 성격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키워드 자체가 상대방이 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협조적인 성격이라면 뭐가 협조적 성격이지? 이렇게 물음표가 나올 수 있는 키워드라면 이렇게 조금 풀어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풀어 쓰고 이제 그에 대한 경험을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행동, 그런 성격, 내 장점이 발휘된 경험을 써 주시면 됩니다. 이게 현대계열사 같은 경우에는 협조적인 성격을 되게 좋아하죠. 누군가 부탁이나 요청 같은 걸 했을 때 기꺼이 받아들이고 잘 도와주는 거 이런 성격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드린 사례가 이런 거죠. 물류센터 이제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데 이 분의 역할은 운송입니다. 그러니까 물품 분류를 택배 이제 받는 걸 막 분류해주면은 옮기는 거죠. 옮기는 건데 분류 작업자들은 이게 업무가 아무래도 막 이제 그 분류 물량이 밀리다 보니까 분류 작업자들은 진단 나는 상황이고 운송자들은 대기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협조적 태도가 뭐라고 그랬죠? 웃으면서 동료의 부탁에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거니까 어떻게 적었죠? 분류 작업자 한 분이 도와달라고 했다. 근데 그냥 도와주면 안 되죠. 왜냐하면 담당자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도와줄 수 있다. 근데 담당자한테 한번 물어볼게. 이렇게 딱 하고 이제 분류 작업자를 도왔고 요런 이제 여러분들의 장점이나 태도가 주변에 좋은 영향을 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런 걸 적은 거죠. 내가 그렇게 하니까 다른 작업자들도 그렇게 해서 전체 효율이 올라갔다. 이런 사례는 절대 있을 수 없지만 그래도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만약 있으시다면 적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단점입니다. 단점은 최대한 짧게 한 3, 4문장 정도로 적으시면 되고요. 감정 표현에 서투리다. 단점 키워드 딱 적어주시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어, 칭찬을 하거나 그 다음에 기분을 표현하는데 감정을 표현하는데 좀 서투른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극복했다 요 정도 이제 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표현한다. 남자분들 힘들죠. 요걸 노력하고 있다 이런 걸 적은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는 단점이 아니죠. 장점으로 그래서 협조적인 태도를 활용했어. 조직상 잘 하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는 거죠. 항목 2번 갑니다. 누가 봐도 핵심 가치, 누가 봐도 조직 적합도입니다. 사실 어떤 키워드를 쓰든지 뭐 상관은 없죠. 평가 기준은 요거에 따라서 평가가 될 거고 여러분들이 어떤 키워드를 선택하시는 게 좋냐면 직무에 따라서 적합한 인재상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직접적으로 고객 접점이 있는 직무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그러면 고객 최우선이죠. 그 다음에 연구나 기술이나 IT 관련 직렬들이 있습니다. 이 직렬들은 도전적 실행, 아무래도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쪽이니까 요걸 갖다가 키워드로 잡으시고 그 다음에 현장, 생산, 현장 직렬 있죠. 이런 분들은 무조건 소통과 협력입니다. 요거 가지고 키워드를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경험을 적으시느냐? 고객 최우선으로 적으실 경우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서 고객이 뭘 원하는지 파악해서 대응한다로 끝나면 안 되고 고객들은 이런 걸 원하는구나. 그러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줘야지 하고 원래 제공하던 서비스를 조금 개선해서 더 고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꿔서 내가 고객을 응대했다. 그러니까 나는 고객 서비스 능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사람이다. 개선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례를 보여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도전적 실행은요. 도전이라는 키워드 자체를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데 도전은 이런 겁니다. 성공 가능성보다 실패 가능성이 높은 일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보다 더 높은 역량을 필요로 하는 일에 기꺼이 임하는 거 그게 도전적 사례입니다. 그럼 당연히 힘들겠죠. 실패 가능성이 높은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다음에 내 역량이 부족한 일에 도전한 거니까 역량을 더 키워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럼 당연히 노력을 할 거고요. 그래서 나는 항상 뭐 가능성을 보고 도전하지 않는다. 가능성이 없더라도 그냥 도전한다. 나는 도전 정신을 갖춘 사람이다. 이런 맥락으로 적으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소통과 협력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경청한다. 이런 거 많이 적죠. 그게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조직 생활에서 소외된 팀원을 적극적으로 소통에 참여시키 그러니까 말 안 하고 소외된 팀원이 있는데 그를 그룹에 넣기 위해서 소통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했다. 혹은 힘들어하는 동료가 요청을 하지 않아도 쟤 좀 힘든 것 같은데 하고 도와줬던 경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업무 분담했던 경험 경력자분들이라면 이런 것들을 적으셔야 되는 거죠. 즉 이런 맥락입니다. 나는 항상 주변을 살피고 동료들을 생각하면서 움직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느 인재상에 해당하고요. 그에 대한 경험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제철에 이런 인재상 가진 사람, 내 직무 현장에서 봤을 때 이런 사람이 필요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현대제철에 딱 알맞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요. 그냥 인재상에 어디에 해당합니다만 적어주면 되고 저는 소통과 협력으로 적었죠. 소통과 협력은 뭐라고요? 소외된 팀원들을 갖다가 소통에 시키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소통을 시도하거나 아니면은 누군가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 어려울 때 기꺼이 내 일이 아니더라도 도와주는 그런 걸 이제 소통과 협력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트 아르바이트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계시죠? 근무자분의 한 명이 식사도 혼자 하시고 다른 근무자들과 대화도 거의 안 하시더라. 그래서 내가 먼저 다가갔다. 음. 그래서 그냥 다가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조직을 위해서 팀을 위해서 저 사람과 소통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다. 이런 게 들어가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극적으로 어떻게 다가가고 어떻게 소통을 시도했는지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과 소통을 성공해서 조직에 어떤 좋은 영향을 줬는지 이렇게 풀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외된 팀원을 소통에 참여시켰더니 그분이 뭐 노하우가 있어서 배우게 됐다. 혹은 일이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갔다.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왜 제가 어떤 직을 지원했는데 저는 생산 현장에 일하는 직무라서 안전성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중요하죠. 그래서 저의 소통 능력, 적극적인 소통 능력 가지고 동료와 저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시는 겁니다. 항목 3번 갑니다. 자, 회사 선택의 기준인데 이거는 지원 동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사를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하고 현대제철이 왜 부합하는지, 그러니까 현대제철을 왜 지원했습니까? 요거죠. 그래서 회사에 대한 관심도, 산업에 대한 관심도, 목표의식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관심이 있냐? 이 철강 제철 산업에 관심이 있는 거 맞냐? 그리고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어떤 목표나 이런 걸 가지고 들어왔느냐? 요걸 갖다가 평가하는 게 이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할게요. 부잣집 이성에게, 자, 여러분들이 부잣집이에요. 굉장히 부잣집입니다. 재벌가입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를 처음 봤는데, 어, 나를 좋아한다. 고백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근데 그 사람은 내가 부자라는 거 알아요. 당연히 돈 때문에 접근하나? 나에 대해서 뭘 알고? 이런 생각이 들겠죠, 맞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현대제철이라는 기업은 대기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당수의 지원자가 그냥 대기업이니까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소리가 이런 소리예요. 현대제철은 어디 기업의 1위로서 어느 분야 1위로서 기술 분야 1위로서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꼭 현대제철이어야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의 얘기를 녹여넣어서 작성을 해야 돼요. 누구나 다 아는 얘기,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합니다. 내가 회사에 선택하는 기준은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거 기술력 이런 거 말고요. 나의 목표, 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다. 혹은 나는 어떤 것에서 성취감을 느낀다. 그래서 나는 성장 목표, 나의 최종 목표에 도움이 되는 회사를 원한다. 근데 현대제철이 도움이 된다. 어떠한 이유에서? 혹은 나는 어디에서 성취감을 얻는데 현대제철이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더라. 그래서 현대제철이다. 이런 걸 갖다가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이고 현대제철이 그에 합당한 이유는 무엇이고 그래서 현대제철에서 나는 이러한 구체적 목표, 나는 확실한 목표가 있어서 현대제철에 들어오고 싶다. 음. 어떤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다.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한 직무로 현대제철에 들어갔을 때 어떤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갖다가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정 모르겠으면 이 요즘 챗GPT, 네이버 클로버엑스 이런 그 생성형 AI 많잖아요. 물어보세요. 현대제철에서 생산 관리자가 최종적으로 이제 성장하면 어떤 이제 직렬을 할 수 있는가,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는가, 어떤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기가 막히게 답변해 줍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 돼요. 저는 좀 너무 큰 목표이긴 한데 생산 관리자가 적을 수 있는 겁니다. 최고 생산 책임자 CPO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하는 기준은 이 작은 회사 안 돼요. CPO 정도가 되려면은 다양한 생산 공정 경험 필요하죠. 그리고 기술력도 좋은 회사면 좋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첨단 빅데이터 시대 아닙니까? 데이터로 분석하고 보관하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회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대제철이 그에 합당하죠. 너희 고로, 전기로, 제강, 아변 이런 거 전통적인 것도 갖고 있는데 너희 수소도 갖고 있지 않느냐? 개발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완벽하다. 제품도 완벽하네. 강판, 조선용 후판 이런 거 다 들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CPO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완벽한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회사다. 딴 데 가면 못한다. 특히나 뭐 이런 최근 시사 같은 거 적어 주셔도 돼요. 그래서 최근 이제 기사 살펴보면 이런 거 있죠. 데이터 분석 툴을 활용해서 업무 효율을 높이는 그런 작업을 현대제철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런 걸 언급했죠. CPO로 하려면 데이터 분석 요것도 이제 좀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걸 하는 기업이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 최근에 이거 하지 않았느냐? 요게 결정적 계기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게 그거의 결정적 계기는 아니겠지만 기적의 논리로 이렇게 적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목표 제시. 입사 5년 동안에 제가 전문성을 쌓고 향후 이제 CPO를 향해서 뭐 어떤 능력을 개발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게 뭐 자기 개발 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은 아니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러프하게 이렇게 적어주시고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직무의 목표 있죠. 이게 생산 관리자를 포인트로 적은 거기 때문에 생산 관리자의 포인트는 생산성 향상 및 효율 향상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기여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준비가 좀 필요해요. 요거 쓸 때는 사전 준비가 조금 필요한 게 이제 여러분들의 목표 설정부터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목표 설정에 맞춰서 현대제철이 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적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벌써 마지막입니다. 이건 직무 지원 동기죠. 직무에 지원한 동기인데 잘 살펴보시면 사실 직무 지원 동기랑 기보다는 본인의 적합한 이유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직무 적합도, 그러니까 직무 역량을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력서에 쓰신 거와 플러스에서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설득을 해봐라. 요거죠. 그래서 자, 요것도 이제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50년간 칼을 만들어 온 장인입니다. 자, 현대제철이 그렇죠, 맞죠? 굉장히 기술력이 높은 기업이에요. 그걸 이제 50년간 칼을 만들어 온 장인으로 비유를 한 겁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제자,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근데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 집이 칼을 제일로 잘 만든대요. 저 만들기 잘해요. 이렇게 답변하고요. 한 사람은 저 칼 진짜 잘 만들고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노력해왔고요. 지금도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누굴 제자로 받아들이실 겁니까? 요거죠, 요거. 왜 요거냐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요 항목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일단 직무 지원 동기를 왜 지원했습니까는 딴 거 없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고, 사실 뭐 이 부분은 빠져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구체적으로 내가 꾸준히 노력해온 분야이기 때문에 지원했다면 충분하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꾸준히 노력해온 분야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이 직무에 지원하는 건 당연하다. 내가 노력해온 결과를, 결실을 맺고 싶기 때문에, 꼭 이 일을 하고 싶어서 노력해왔기 때문에 지원했다. 이런 끝이죠. 별별 이유 만들지 마십시오. 그래서 두 가지식으로 저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직무를 꼭 해야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노력해왔고, 그리고 핵심 역량도 가지고 있고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직무를 지원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직무와 관련해서 핵심 역량을 키워온 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보고서 형태로 적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잘할 수 있는 일이 요런 업무에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요약, 글자 수가 남는다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지원한 이유는 최종 목표가 뭐기 때문입니다. 혹은 계속해서 준비해왔고 핵심 역량 이런 걸 키워왔기 때문에 잘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이런 식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약 한번 해주는 거예요. 어떤 전문성이 내가 좋은데, 어떤 핵심 역량이 있는데, 어떤 업무에 특히 자신이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저는 이걸 위해서 제 목표나 아니면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왔는데 요렇게 노력해왔습니다. 핵심 역량은 요것과 요거고요. 제목 있죠, 제목. 요거고요. 그 다음에 요걸 증명할 걸,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경력이 제일 세기 때문에 경력을 먼저 적어주시면 돼요. 경력은 기간하고 그 다음에 어떤 업무를 했는지 상세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력에 대한 상세 기술과 그 다음에 관련 자격증 뭐 있는지와 관련 교육 뭐 받았는지와, 이건 이력서에 있는데 왜 적느냐, 요렇게 역량별로 정리된 건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적어주시면 돼요. 적어주시고 중요한 건 요거죠. 이력서상에 나타나지 않는 걸 갖다가 좀 상세하게. 그래서 어떤 경험이 있고 그때 어떤 업무를 했다. 뭐 대외 활동했으면 대외 활동을 어떤 걸 배웠다. 중요한 건 여기서는 습득 역량이니까요. 그래서 요 위에 걸 바탕으로 해서 요런 능력을 습득했고 요 업무 잘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적는 거죠. 요것도 마찬가지. 만약에 외부 교육을 들으셨으면 교육의 주체는 어디이고 어떤 과목을 들었고 몇 시간 정도 이수했다. 요런 걸 적으면 되겠죠. 경력이 있으시면은 어떤 직무로 일했고 요렇게 여러 가지 업무를 했으면은 업무 1, 업무 2 이렇게 해서 상세 기술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자격증과 이런 거 정량 정성적
결과물들을 여러분들이 하신 결과물들을 적으시고 그래서 어떤 능력 향상시켰고 이 업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역량만 주저리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게 읽는 입장이나 면접 시에 듣는 입장에서는요. 그냥 그 능력 가지고 있네. 어떤 일을 잘하겠네를 연관시키지 못합니다. 그 자리에서는. 그래서 요거까지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능력을 습득했고 어떤 업무를 잘할 수 있다를요. 그래서 요건 빠져도 돼요. 글자 수가 부족하면 그 남으면 요건 빠져도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어떤 업무를 잘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요.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